좋아요, 구독. 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는 주식 거래에 대해서 연이어서 3부 주식 거래에 대한 세법상의 간단한 내용들하고 단기 보유 주식 그리고 장기 보유 주식, short-term, long-term의 구분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세금이 계산이 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돕도록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세법상 주식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 손실이 나시게 되시면요, 1년에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3,000불입니다. 3,000불. 그리고 공제를 못하고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0불이 손실이 났을 수도 있겠죠. 공제를 못하고 남은 7,000불은 그 다음 연도로 이제 deferred, 이게 혜택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얼마를 쓸 수 있느냐? 그 다음 연도도 3,000불을 공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주식 거래하는 은행에서는 전체적인 얼마를 투자를 했고 전체 거래 내역 그 전체가 연방국세청에 보통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 얼마가 이득이 났고 또 얼마가 손실이 났는지를 정확하게 숏텀과 롱텀을 구분하셔 가지고 관련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을 미 연방국세청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요. 자, 그럼 사례를 들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hort-term, long-term, 앞서 시간에도 2부에서도 말씀드렸고 1부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short-term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 보유라고 하는 것은 1년 이하, 그 다음에 만약에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유를 했을 때 장기와 단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단기 보유 주식은 여러분들 주식 세율 구간 자체가 일반 소득 세율 구간 Ordinary Income Rate에 적용을 받게 되게 돼 있고, 장기 보유 주식 같은 경우는 Long Term Capital Gain Tax Rate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1년에 3,000불 손실 공제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이제 주식 거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7,000불의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7,000불에서 3,000불은 올해 공제를 받고 4,000불은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었는데 내년 1년 동안 또 거래를 했을 때 실현된, realized 된 주식 소득이 만약에 2,000불이 있어요. 3,000불은 전년도에 공제를 받고 4,000불 손실분이 넘어갔죠. 근데 2,000불이 올해는 이득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는 2,000불의 손실, 그러니까 올해 이득이 난 부분은 넘어온 손실분에서 같이 또 합산 계산을 해줘서 2,000불이 손실이 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2,000불 손실에 대해서 최대 3,000불이라고 했으니까 2,000불 손실에 대해서 올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00불까지 공제가 받는데 그 다음 해에는 이제 2,000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00불까지가 되지만 이거는 환급이 되거나 그런 공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공제이기 때문에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추가적인 이득이 없거나 그것으로 이제 거래가 다 종료가 된다고 하면 넘어온 2,000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고 그렇게 주식 손실불에 대한 공제는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3부의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1년 기준으로 해서 장기, 단기 보유 주식을 구분을 하고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ort-term인 경우는 일단 그 단기 보유 주식들끼리 먼저 손익 계산을 하고요. 왜냐면 A사, B사, C사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한 이제 주식 거래가 있을 테니까 장기 보유 주식들에 대한 이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실현된 이익을 먼저 계산을 할 겁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 1년 이상 보유를 한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주식을 사고 판 것이 관련돼서도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손실에 대해서 이거를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주식이 없다고 칠게요. 단기 보유 주식만 있다고 치면, 숏텀만 있다고 치면 어떤 회사를 샀던지 간에 쭉 거래를 해서 2,000불에 대해서 이득이 났다, 개인이 났다. 그러면 숏텀은 Ordinary Income Rate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2,000불은 일반 개인 소득세 구간에 의해서 여러분들 소득세율이 적용이 받고 과세 소득이 됩니다. 따로 계산하는 건 없어요. 전체 소득을 이제 상승을 시키죠. 그래서 일반 소득세율 구간에 어차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의 개인 총 소득을 올려주는 일반 소득세율 구간으로 적용이 돼서 세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롱텀의 경우, 롱텀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롱텀은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에 적용이 된다고 했죠.
0% 구간인 약 39,000불 그 구간 이하로 되게 되면은 따로 계산되는 세액은 없이 전체 그 이익이 낳는 2,000불에 대해서만 전체 총소득을 올리는 곳으로 아까 숏텀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총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가게 되고 따로 계산되는 세액은 없게 되겠죠. 만약에 39,000불, 4만불, 5만불에 만약에 이득이 났다. 그러면 15% 따로 계산되고 이미 실현된 이익 4만불에 대해서는 전체 그로스 인컴을 높여주는 일반 과세 소득 구간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총소득을 계산하는데 합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택서블 인컴, 과세 소득을 만들어내는 나의 총소득을 계산할 때 일반 공제를 제외하기 전, 세금 공제 전 소득을 계산할 때 총소득에 합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재차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숏텀은 숏텀끼리, 롱텀은 롱텀끼리, 개인이 났다고 하면 오디너리, 개인이 났다고 하면 캐피탈 게인 이렇게 적용이 되고, 로스가 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불까지는 그 해에 공제를 받고 남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숏텀과 롱텀을 둘 다 주식을 매도 매수 사고 팔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브로커리지 회사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단기와 장기 보유 주식이 이렇게 혼용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어떤 손익분이 큰지,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어떤 손익분이 큰지, 그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단기 보유 주식, 숏텀이 3,000불 로스가 났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 주식이 1,000불이 손해가 났어요. 둘 다 손해 났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총 합산이 되어서 4,000불의 로스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해는 3,000불만 공제된다고 했죠. 로스분에 대해서 3,000불은 공제를 받고, 로스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 1,000불은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이득과 개인과 로스가 막 혼용되어 있을 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숏텀, 단기 보유 주식이 3,000불 개인이 났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 주식은 1,000불 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면 자, 어느 부분이 더 큰지를 먼저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보유 주식이 더 액수가 큽니다. 3,000불, 1,000불, 그죠? 개인이 3,000불, 로스가 1,000불, 총 같이 계산을 해주면 숏텀 쪽으로 해서 2,000불 개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2,000불에 대한 소득은 오디너리 인컴에 포함이 되는 숏텀 쪽으로 해서 오디너리 인컴이 돼서 2,000불이 일반 소득세율 구간을 통해서 2,000불이 개인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숏텀 개인이 3,000불이 개인이 나고 롱텀이 5,000불 로스가 났어요. 5,000불 포션이 더 크죠? 5,000불 부분이 더 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롱텀으로 2,000불이 로스가 난 겁니다. 그러면 롱텀으로 로스가 난 2,000불에 대해서 올해는 2,000불 로스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넘어갈 거, 3,000불 이하니까 넘어갈 건 없고 로스 난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00불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또 숏텀에 로스가 1,000불이 났어요. 그리고 롱텀에 개인이 3,000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롱텀 쪽에 부분이 더 크죠? 그러면 롱텀으로 해서 둘이 합산 계산을 하면 이득이죠. 2,000불 이득이 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롱텀 쪽으로. 그러면 캐피탈 게인 과세 구간인 2,000불에 적용이 되고, 이제 전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0%가 돼서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스에 따라서 따로 세금이 납부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없다고 하면 전체 소득이 그게 없다고 하면 따로 납부되는 세금은 없으면서 이게 이제 전체 소득만 올려주는 2,000불로 가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잘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롱텀 같은 경우는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에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나의 전체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캐피탈 게인 텍스가 따로 세금이 정산이 되지 않는 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소득이 난 거에 대해서는 전체 소득이 합산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이 예를 들어서 5만 불이 있다. 그죠? 그리고 캐피탈 롱텀으로만 계산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롱텀이 3만 불의 소득이 났다. 전체 그로스 총 소득이
과세소득이 8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개인 기준의 과세소득 8만 불은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15%가 적용이 되죠. 따라서 캐피탈 게인 텍스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이 3만 불에 대해서만 15%가 세금이 따로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로 내가 근로소득이 2만 불이 있고 주식 거래를 해서 소득이 1만 불이 있어요. 합치면 과세소득이 3만 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분은 캐피탈 게인 텍스 구간 자체는 0%이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납부되는 것은 없고 전체 총소득 이 3만 불에 대해서만 오디너리 인컴 레이트인 일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서 약 9천 불까지는 10%, 12%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서 세금이 각각 계산이 돼서 총 합산 세금이 이제 세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사실 주식 거래를 하고 나서 소득세라는 것,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소득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드렸고요. 미국 세법상 이제 거주하지 않는, 특히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따로 이제 세법상 내국인이 아니거나 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따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고, 미국 주식 거래나 동산 거래, 부동산이 아닌 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미국에 따로 세금 보고할 의무와 해외 계좌 신고의 의무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법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있거나 부동산, 내가 오너십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배당금이 나온다든가 주식 거래에 대한 어떤 이득이 있다든가 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어떤 이득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에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 브레이크 구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장기 단기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서 이 두 부분이 같이 합산 계산이 되었을 때 이게 로스냐 게인이냐 이득이냐 손실이냐 이 부분을 따져서 어떤 부분에 더 높은 주식 거래 부분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트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반 과세 구간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세가 된다는 부분 오늘 종합해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는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요즘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로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나 아무래도 기술주나 아무래도 이 제약 관련되는 주식이 많은 미국 주식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요, 저희 회사로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부에 걸쳐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용어와 여러가지 세금에 결부가 되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라이크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